대출 이자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생활비도 너무 부담스럽고 직장인으로서 진짜 딱 100만 원, 200만 원만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 과장님도 처음에 직장인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제 이런저런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돈이 좀 있을 때 혹은 아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투자로 불리는 방법. 그리고 무언가를 팔면서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직장에서 돈 버는 거는 해봤으니까 제가 역대급 연봉 협상도 몇 번 됐거든요. 직장 다니실 때 얼마 정도 버셨어요? 제일 처음 입사할 때 180만 원 받았고 이제 시간 지날수록 뭐 조금씩 올라서 5년 차 정도 되니까 2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는 결혼을 하고 애가 있어가지고 둘이 맞벌이였는데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은 모으자 해가지고 100만 원을 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저축 자체가 100만 원이 어려웠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해봤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그때 생각에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전세 1억 5천짜리 월세 30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그거에서 부동산을 더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엄두도 못 냈고 주식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뭐 제가 용돈이 그때 30만 원이었는데 주식 살려니까 돈이 없어서 컵밥에 라면 먹으면서 돈을 아낀 걸로 삼성전자를 조금씩 샀죠. 근데 뭐 한 달에 뭐 한 주, 두 주 살까?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별로 이제 돈이 벌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개념은 없었는데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컨텐츠를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이런저런 제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컨텐츠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스토어를 열고 그래서 나는 그냥 국내 제품 파는 거 말고 해외 제품을 팔아보자 해가지고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죠.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까 또 돈 벌 거리들이 이제는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유튜브에 이것저것 이걸로 돈 벌었다 저걸로 돈 벌었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블로그 제휴 마케팅, 그리고 유튜브 제휴 마케팅, 그리고 인스타 공동구매 중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프로그램으로 돈 버는 게 뭐예요? 제가 첫 번째로 스토어에서 팔 때는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뭐 상세 페이지도 다운받고 하나하나씩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올리는 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500만 원짜리 강의가 있어요. 그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등록하고 프로그램으로 주문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제품들을 쭉쭉쭉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품이 팔리고 이런 게 팔리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부분들이 거기 강의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나는 걸 보고 이렇게 판매되는 것도 있구나를 또 알게 됐죠. 제가 약간 방금 놀란 게 500만 원 강의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내가 500만 원을 벌지 안 벌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강의를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게 제가 처음에는 4일 만에 제품이 팔리고 돈이 벌리고 그게 너무 신기한데 아직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좀 찾아다녔어요. 가르쳐줄 사람을. 그때부터 막 해외 구매대행 강의부터 쭉쭉쭉쭉 해서 뭐 로켓 배송 강의 그리고 마케팅 강의 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쓴 것 같아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사실. 제가 PPT로 정리해봤는데 한 3페이지 정도 나오던데 10만 원짜리 강의도 있고 20만 원짜리 강의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 강의도 있고 있었는데 한 못해도 40개는 들은 것 같아요. 40개 5천만 원. 근데 솔직히 그러면 5천만 원보다는 더 벌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혹시 수익 얼마나 나셨는지 여쭤도 되나요? 뭐 여기 딱 나와서 제가 뭐 부가세 자료를 갖고 왔는데 매출은 지금 25억 정도고 당기순이익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작년 당기순이익이 한 18억 5천 정도 나왔어요. 법인 하나, 개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까지 하면은 아마 좀 더 벌었겠죠. 언제 시작하셨길래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도 좀 수익이 바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부업을 시작한 게 무협지의 소설 쓴 거랑 유튜브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익이 바로 안 났어요. 왜냐하면 문피아라고 소설 연재하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분량 이상을 소설을 써야지 그 위로로 전환을 해주고
유튜브도 그때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을 채워야지 수익이 되는 가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돈이 안 됐는데 이 스토어로 구매 대행으로 팔아보니까 그거는 진짜 일주일 만에 돈이 벌려서 뭐 17,000원 이렇게 벌리니까 그때 이제 이건 조금 더 빨리 벌리는구나 라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 년도에 제가 부가세 신고한 게 이제 1000만원 판매 매출이 났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네. 블로그 해봤고 유튜브 해봤고 소설도 써봤고 구매 대행 해봤고 인스타 공부 중개 해봤고 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좀 시작하는 직장인들에게 이걸 좀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었나요? 제가 그 부업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봤어요. 예, 그리고 성과도 났어요. 제가 부업을 하나 해보자고 마음 먹으면 나는 여기서 10,000원이라도 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유튜브 재료 마케팅 하느라고 10개도 만들어보고 블로그 글도 2,900개를 썼어요. 그것도 수익이 났어요. 예, 그리고 의류 명품 리셀 이것도 당연히 판매가 됐고 하는 부업들은 다 수익이 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찾아다닌 거거든요. 어떤 게 가장 빨리 조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들은 조금 돈이 벌리지만 시간이 필연적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해보다가 가장 그래도 시작하는 분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게 이 판매 분야였어요. 온라인 판매는 일주일만 해도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서 그 팔리는 분들이 팔리네? 재밌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돈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어디에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쇼핑 어플로 한다면 어디로 제일 많이 할까요? 쿠팡 들어가고 네이버 이런 거 쳐서 바로 나오는 거 사고. 맞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사는 곳에서 팔면 당연히 판매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곳에서 이제 파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 이게 처음에 하실 때 좀 불안한 마음 없으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이게 바로 좀 돈이 될 줄 아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돈이 될 줄 몰랐고 그냥 진짜 이걸로도 10만 원만 벌어보자. 한 달에 10만 원만 더 벌어보자 했는데 제가 왜 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었냐면 리스크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 창업하고 장사를 한다 그래도 뭔가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토어 여는데도 돈이 안 들고 통신 판매업 할 때 한 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5만 원 들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상품 가져다가 편집해서 올리고 내 시간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팔리면 팔렸으니까 구매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팔리지 않았는데 구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 물건을 샀어. 그러면 저는 샀네? 그럼 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 그리고 소비자한테 보내줘. 이런 구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망할 리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편하게 했고 이걸로 나는 10만 원만 벌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거죠.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고 네. 내가 구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 나갈 일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처음에 뭘 팔아볼까 하다가 구매 대행이라는 게 이제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을 줄여서 직구라고도 표현하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도 하는데 통계청 사이트에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어떤 걸 직구로 많이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상위에 있는 게 의류랑 그리고 전자기기였어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중국에서 많이 직구한다고? 그럼 나는 전자기기 팔아봐야겠네 싶어가지고 눈 마사지기를 한번 올려서 팔아봤죠. 근데 그게 이제 4일 만에 팔렸고 저도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서 그냥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저 이거 한번 올려서 팔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4일 지나서 4일 만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17,000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찍었죠. 그 17,000원을 벌기까지 들어간 돈이 없었나요, 그러면? 들어간 돈이 통신 판매업 신청할 때 49,500원인가? 그거 딱 들어갔어요. 사실 그럼 17,000원 팔릴 때까지만 해도 적자잖아요. 적자죠. 그 이후에 뭔가 약간 본격적으로 좀 잘 된다, 이걸로 돈 되겠다 싶었던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게 4일에 한 번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4일에 팔리고 이틀 뒤에 또 팔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품만 올린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저것 또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팔리면서 다른 제품들도 한두 개씩 팔리고 안 팔리고 팔리고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다 수익인 거죠. 저한테는 재밌다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그때 아이도 태어나가지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뭘 했냐면 상세 페이지 편집은 외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편집이 뭐냐, 제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다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중국어를 지우고 한국어로 바꾸는
그 상세 페이지 편집 작업을 다 외주를 맡겼어요. 왜냐하면 돈이 생겼으니까 이 돈 갖고 더 많이 올리면 더 팔리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네. 내가 중국어 할 줄 몰라도 가능한 거네요. 네, 번역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좀 외주를 또 안 맡겨도 되는 게 기술이 4년 전, 5년 전보다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웨일 기능 중에 이미지 번역하기가 있어요. 이미지 번역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번역이 돼요. 그게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어려운 프로그램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미지 번역한 다음에 그거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그냥. 앞서서 네. 그 직장인으로서 병행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한 얼마나 드셨어요, 하루에? 이게 잘 팔리는 상품이 생기면 꾸준히 이제 팔리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이것저것 막 많이 올려보고 팔아봐야 되잖아요. 한두 시간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게 내가 얼마를 벌지에 따라 다른데 내가 진짜 막 50만 원 벌고 싶다. 한두 시간 되죠. 근데 나는 100, 200 더 나아가서는 한 500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4시간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목표라고 한다면 그 9 to 6 하는 직장인이고요. 집에 네. 도착하면 7시예요. 네. 뭐하고 하면 한 9시 정도에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네. 이 직장인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제 100만 원을 벌고 싶다, 직장인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품을 수집하고 올리고 이걸 많이 하는 거, 반복해서. 그리고 남는 시간은 주문 처리하는 거.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돈. 그러면 내가 제품을 여러 개를 막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 광고비를 조금씩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20만 원, 30만 원씩 하나씩 올린 다음에 광고비 좀 써보고 하나씩 올린 다음에 광고비 써보고 이렇게 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아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방법.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워 보여요. 둘 다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한번 팔아봐야 되잖아요. 한 20분 만에 제가 세팅 다 끝내고 제품 10,000개를 여러분들 사업자 안 내고 그냥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10,000개를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게 하는 걸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네. 20분 만에 되는 거예요? 20분 만에 세팅하고 갈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내가 팔리는지 이게 진짜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한 번은 팔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강의. 지금 네이버 아이디는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사업자가 없어도 그냥 개인 판매자로 스토어를 열 수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들어가서 이제 자, 지금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만 있어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개인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월브 마켓이라고 해놓으셨네요.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토어에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내 제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제품을 우선 팔 거예요. 남의 제품을 팔려고 하면 그 남의 제품은 어디 있을까? 국내에 도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도매매라든가 도매국이라든가 오너클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매업자들의 물건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편하게 우리한테 팔아보라고 준 물건들이에요. 그럼 그 물건들을 이 쇼핑몰에 올려서 팔 거예요. 근데 나 아무것도 모른다. 나 상품명 지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너클랜의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우리처럼 개인 판매자, 사업자도 없어. 근데 쇼핑몰만 이렇게 낼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사업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한번 팔아보는 거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원래는 사업자를 내야지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는데 무료로. 근데 저희는 그냥 월브 특혜. 저뿐만 아니라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해주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다 해드리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업자 내기도 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사업자를 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 판매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이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거기다 상품을 올려서 팔아보자 전략이에요. 다만 이걸로 막 많이 돈 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 마켓은 됐고 우리가 오너클랜의 프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오너클랜에 가입을 해줄 겁니다. 네이버에 오너클랜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오너클랜은 도매 사이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데 원래 이 사업자 판매 회원만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는데 월부 분들은 이렇게 가입을 해도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이렇게 혜택을 얻어가지고 드린 거지 이게 광고가 아닙니다. 도매사이트 대표님 중에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혜택을 얻어낸 거지 이거를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그럼 가입을 해볼까요? 월부. 자, 비밀번호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가입 경로 기타를 써주시고 월급쟁이 부자들 써주시면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오너클랜 서비스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자동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쓸 건데 우리는 신규 사용자죠. 신규 사용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이건 뭘 뜻하냐? 우리가 오너클랜에 있는 제품 정보를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마켓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 올릴 때 연결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API라는 거예요.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허들이 될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업체명 쓰고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 이게 어디 있냐? 내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면 요게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입니다. 고객 번호. 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스토어명.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월부 마켓이라고 있죠? 월부 마켓.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최대 등록수 한번 몇 개로 할지. 5만 개는 아직 우리가 새로 스토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10,000개밖에 못 올려요. 거기서 판매가 잘 돼야 5만 개가 될 수 있어요. 만개 그래서 하겠습니다. 10,000개를 채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너클랜 아이디랑 이제 이게 이제 API 연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정보를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가져와야 돼요. 여기 있는 정보를 찾아서 여기에 넣어주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럼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API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스토어 전시 관리를 간 다음에 스토어 관리를 보면 API 정보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 생성하기를 해줍니다. 생성이 됐죠? 사용을 눌러줍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너클랜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진짜 많네.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도매 업체들도 있고.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너클랜이라는 데서 한다. 네, 자, 그래서 저장을 우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해야 되는 게 판매자 정보에 가서 여기 보시면 판매자 정보.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 네이버 커머스 API 발급 연동 방법을 딱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커머스 API 센터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계정 생성을 누르면 돼요.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정명을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월부 하시면 되고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 397015 이렇게 해놓고 가입 네.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가입을 했고 등록을 할 때 월부 설명도 월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르시고 이제 API 그룹에서 추가 그러면 등록. 그러면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 아까 필요한 게 여기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여기 써주는 거고 그 API 연동형 판매자 아이디는 뭐냐? 스마트 스토어에 갔을 때 아까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스토어 관리에서 API 정보를 요거를 딱 API 연동형 판매자 아이디 이거를 생성을 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그럼 애플리케이션 시크릿은 뭐냐? 여기 보면 시크릿 있죠? 보기를 누르면 자, 그럼 이게 나오고요. 복사를 한 다음에 시크릿 입력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해주신 게 내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들을 다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전투 작업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 순환 설정이라는 걸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자동으로 팔릴 만한 물건을 10,000개 올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내 팔릴 만한 물건 몰라요. 그건 이 오너클랜에서 알아서 올려줄 거예요. 카테고리만 정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용 누르고 이전에 수동순환되는 상품들도 모두 자동순환으로 진행하겠습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순환 설정을 눌러줍니다. 네. 자, 자동순환은 팔리는 제품은 내가 팔면 되고 안 팔리는 제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올려주고 갈아줘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문이 들어오면 이거는 다시 또 팔릴 수 있으니까 순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는 순환으로 바꿔주지 마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자동순환 연결 끝이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특정 상품 코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상품 코드 등록은 내가 오너클랜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등록할 때 쓰는 거고 우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카테고리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팔고 싶은 거 있죠. 카테고리. 네. 그거를 딱 정해놓으면 돼요. 뭘로 할까요? 원하시는 뭘로 해볼까요? 저 생활건강. 생활건강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하기 눌렀죠. 끝. 되게 안 믿기죠, 지금.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해놓은 게 자동순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10,000개가 3일에서 5일 안에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작업이 되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 이 작업 현황을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요. 3일에서 5일 후에 제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들이 따라락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스토어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아이디 만드는 법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3개면 몇만 개예요? 3만 개죠. 3만 개를 올려보세요. 팔리나 안 팔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내려보면 이제 마진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진. 근데 마진을 좀 많이 넣고 싶죠? 네. 안 돼요. 왜요? 국내 위탁은 마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맛을 본 다음에 좀 마진이 높은 제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해외 상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도 우리가 팔아볼 수는 있거든요. 분명히. 마진을 얼마 주시냐면 12%로 바꿉니다. 여기 그냥 어디에서 바꿨냐면 이 자동순환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마진을 12%로 제가 다 바꿀게요. 12%라고 하면은 대략 한 어느 정도? 그냥 이런 거예요. 10,000원 팔리면 1,200원 번다.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타이렉 10% 해줍니다. 마진 정보 수정 눌러줍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10,000개가 올라가면 팔려요. 30,000개 올라가면 더 팔리고. 저는 이게 팔린다는 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뭔가 광고라도 걸거나 뭐 네네. 키워드라도 좋은 걸 하거나 네네. 또 뭔가 좀 더 싸게 올려야 또 팔리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330만 개 제품이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신규 업체고 새로 제품을 올렸죠. 그럼 최신성 점수라는 게 있어요. 최신성 점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가로 팔릴 수도 있지만 최저가를 안 찾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들을 뚫기 위해서 한 번은 팔아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 제가 광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이 팔리면 지금 이런 의구심들 있죠. 아니 이거 최저가가 아닌데 팔리고 이거 누구나 파는 제품인데 이게 팔릴까요? 애초에 저는 제가 얼마에 파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무슨 제품이 팔릴지도 모르고 뭐가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안 팔아봤기 때문에 이게 안 팔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만약 진짜 3만 개 돌려서 팔매 되나 한번 안 되면 안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돈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 3만 개를 올려놓고 한 번 올렸을 때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품이 올라갔는데 이거 잘 안 팔리네? 이 카테고리 잘 안 팔리네? 그럼 뭘 하면 된다? 카테고리 등록을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팔리네? 그러면 나는 이번엔 패션 의류 한번 팔아봐야지. 설정해 놓으면 패션 의류 쪽으로 가요. 그렇게 막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냥 설정만 한 번씩 바꿔줘도 네. 뭔가 변화는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계속 제품이 바뀌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품이 팔렸다. 그러면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가공하면 더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진짜 딱 우리 PD님이 느끼시는 그대로예요. 이게 팔려?
내가 최저가도 아니고 내가 상품명도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고 나 그냥 상품만 많이 올렸는데 이거가 과연 팔릴까? 그 생각이 하나 팔리고 2개 팔리고 3개 팔리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지금은 위탁 판매니까 마진이 적으니까 이렇고 한국에 없는 제품 가져오면 더 잘 팔릴 수 있겠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상품명 같은 걸 바꾸지 않았는데 조금 더 상품명 바꾸는 법을 유튜브에 치든 어디서 배워가지고 쳐보면 그럼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겠네? 그리고 지금 상세 페이지도 그냥 오너클랜에 있는 상세 페이지 그대로 쓰면 소비자들이 이거를 좀 설득력이 낮으니까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이 팔린 제품을 더 나만의 방식으로 잘 팔리게 만들면 더 설득력이 높아지겠네? 그리고 잘 팔리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하고 싶어 내 제품을. 그럼 광고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이제 확신은 된 거예요. 이거 팔리네 되네? 그러면 나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싶어. 지금 네이버만 했죠. 네이버가 최선의 마켓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 이유는 사업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개인 아이디만 있으면 지금 판매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 아이디만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PD님이 10,000개 올렸잖아요. 아이디 하나로. 제가 아까 아이디 3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30,000개 되겠죠? 그러면 3개, 4개 된다 싶어. 그러면 이제 사업자를 내서 쿠팡에도 가입하고 G마켓에도 가입하고 옥션에도 가입하고 11번가에도 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지금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만 뿌려주는 거지만 다른 마켓도 이 안에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API에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서 뿌리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0개가 아니라 쭉쭉쭉쭉쭉쭉 하면 40,000개, 50,000개, 60,000개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에 진짜 소액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PD님이 할 일은 오너클랜에 가서 그 제품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사서 소비자한테 보내주면 돼요. 그럼 그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000개를 올렸다고 했을 때 네. 보통 한 얼마 정도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떤 카테고리 올렸냐에 조금 다른데 10,000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저 100만 원 벌고 싶은데 어떡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위탁 판매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제품도 330만 개지만 그래도 이제 겹치는 게 있겠죠. 10,000개 올려도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30,000개 올리면 분명 팔릴 겁니다. 10,000개 올려도 팔릴 거예요. 계속 갈아만 주면. 이제 이거에 감을 익히고 나면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유럽 명품 구매 대행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새로운 제품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려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방식은 같아도 네. 이제 돈이 되는 그런 블루오션 쪽으로 더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쵸.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방금 아까 하셨던 것처럼 설정 바꿔주고 클릭하면서 네네. 주문 들어오면 택배 싸고 보내고 딱 그 정도만 일단 처음 시작할 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초보시구나. 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게 도매 업체들이 오너클랜에 물건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업체한테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도매 업체한테 주문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잖아요. 도매 업체가 바로 소비자한테 택배를 보냅니다. 그럼 저는 포장을 안 해요. 제가 그 증빙 자료를 드리게 여기 뜰 텐데 월부 3개월 전에 수업 들으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프로그램 찍어서 올렸어요. 3개월 이거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고 캡처랑 카톡으로 왔어요. 수업 들으신 분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근데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쓰겠죠. 그 방법만 다른 거예요. 서 과장님 어떻게 돈 버셨어요? 우선은 알피쿨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용 냉장고, 캠핑용 차량용 냉장고. 그게 팔리더라고요. 대량으로 막 많이 올렸는데 그게 팔려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올려볼까? 해가지고 알피쿨이라는 브랜드 판매자 업체한테 나 이거 좀 팔아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피쿨이라는 게 제 되게 효자 상품이 됐죠. 3년 전에 올려놓은 게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3년 전에 올려놓고는 그걸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만히 놔뒀는데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 벌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번 연도도 뭐 500에서 1,000? 계속 그게 팔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잘 팔리는 상품을 쌓아 나가고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면
뭐 1,000만 원도 벌고 2,000만 원도 벌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좀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게 돼? 이게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사업자도 없는데 이게 진짜 팔려? 이걸 해보시면 진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네. 한 번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는지 한번 팔아보는 경험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돈이 되네? 이런 걸 확인을 하면 네.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내가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하면서 더 많은 수익도 이제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도 다 가능한 거예요. 완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국에 파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파는데, 이 온라인은 정말 부산에서 쓰고 제주도에서 쓰고 다 쓰니까 전국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하나가 딱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들도 이거에 아마 한 걸음인 거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거 하는데 1시간? 1시간도 안 걸렸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1시간도 안 걸렸는데, 아이디 3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1시간 안 걸려요. 그럼 3만 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나 안 오나. 직장 생활을 또 병행도 하면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알아낸 노하우인 거잖아요. 아, 네.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라면 저 혼자 벌고 말 것 같아요. 아, 엄청나게 보람이 있어요. 이게 막 수강생들이 인생이 바뀌었다, 아버님 그 외제차 사드렸다, 아우디 사드렸다, 그리고 경비 일 하시다가 자기 지금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 월부에도 나왔잖아요. 네. 봉덕 김선달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렇게 돈도 버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돈 벌게 해주는 일을 하니까, 그게 진짜 이건 나 천직이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안 하면 오히려 즐겁지가 않고, 강의를 하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저 오늘 지금 이 촬영하면서 느낀 게 3만 원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이제 3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을 좀 내가 벌고 싶다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또 헤매지 않도록 또 선물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지금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은 국내 위탁, 뭐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게 마진율이 조금 낮아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더 큰 마진율, 더 많은 제품을 수집해서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격도 다른 프로그램 알아보시면 더 비싸요. 저는 항상 좀 저렴하게 하자는 편이라서. 왜냐면 저도 직장인이었고 용돈이 30만 원이니까 한 달에 그 프로그램비가 얼마나 부담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해서 뭐 프로그램 할인권, 그리고 설치비 무료, 그리고 지금 다음 단계로 하실 게 제품명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품명을 바꿔주려면 어떤 제품명으로 바꿔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제품명을 바꿔줄 때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제품명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카테고리 키워드 정보가 쫙 나와 있는 엑셀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검색하는 그 키워드들이 작게 검색하는 거, 많게 검색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네. 물가 오르는데요. 네. 제 월급 그대로고요. 네. 저축 자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투자는 무서운데. 근데 부업을 해야 되나? 근데 부업은 또 뭘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늘었거든요. 네. 서 과장님도 직장일도 하셨고 육아도 하셨고, 근데 지금은 파이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직장일 하던 시기에 어떤 걸 하셨길래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직장 다닐 때 부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온라인 판매를 했죠. 이 온라인의 판매가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계속 집중을 했죠. 솔직히 말하면 돈에 대한 페인 포인트는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게임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랑 와이프 사는 건 괜찮은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돈이 계속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때는. 당시에 좀 얼만큼 시간을 좀 넣어서 얼마나 버셨는지도 알려주세요. 거의 하루에 3, 4시간 정도는 제가 온라인 판매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시간 나면은 온라인 판매를 좀 했어요. 자료에 있는데 그 시작하고 나서 매출액이 이제 1,000만 원이니까 수익으로 따지면 1년에 한 250 정도 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니 돈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내가 250을 번 거잖아요, 추가로. 팔렸던 게 계속 팔리니까 이거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월급에서 플러스 한 100만 원씩 더 벌면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했을 때 100씩 더 버셨어요?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땐 1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죠. 얼마 정도 버셨을 때 그만두셨어요? 저는 한 1,500 정도 벌었을 때 그만둔 것 같아요.
월에 1,500이요? 네, 원래는 전에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와이프가 불안전하니까 더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 그만둬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퇴사는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때는 제가 그 정도 벌어오니까 퇴사하라. 그때부터 이제 더 열심히 했죠. 그때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직장인 시절 서 과장님을 괴롭히던 상사 얘기도 한마디 하고 퇴사하셨다고. 이거 실화예요.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 왕과장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제 선임이었는데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많은 후임들을 괴롭혔죠. 그때 돈을 딱 벌고 퇴사하면서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정말 통쾌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분이 진짜 그걸 몰랐나 봐요. 저한테 송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건 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 때문에도 컸거든요. 근데 송별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회의실로 부른 다음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나가는 게 큰데 무슨 송별회냐. 그리고 진짜 후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딱 나왔어요. 서 과장님이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돈을 벌었고 그게 지금도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쇼핑몰 판매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판매해보면서 더 돈이 될 만한 걸 없는가를 제가 되게 많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봤어요. 블로그 써서 제휴 마케팅, 유튜브 제휴 마케팅, 인스타 공동구매, 중개, 로켓 배송도 해보고 제트 배송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해본 거거든요. 같은 시간에 부가가치 높은 게 뭘까 해가지고 판매했어요. 제일 처음에 판매한 건 해외에 있는 전자기기들, 뭐 두피 마사지기, 눈 마사지기, 그리고 지금 블루투스 마이크, 그런 전자기기 위주로 팔았어요. 좀 가장 잘 팔렸던 거 뭐였어요? 가슴자가 잘 팔려서 수익까지 했어요. 그거는 그걸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그것도 한 1,000에서 2,000 정도 본 것 같아요. 가슴장화가 이제 이것도 그냥 용어인데 사람들이 검색하는 용어예요. 그게 우리 갯벌 체험 가면 가슴까지 올라오는 고무 옷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가슴 장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갯벌 체험할 때만 팔리는 게 아니라 수산물 시장 일할 때도 물 묻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입고 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리면은 이 금액이 31,000원이잖아요. 90위안에 가져왔습니다. 90위안이면 얼마? 90위안이면은 한 18,000원. 이런 거 저런 거 따면은 2만원이다 치면은 이거 하나 팔면은 11,000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면 10,000원이 생기는 그런. 하나를 팔면 10,000원이 생기는 거였죠. 옛날 더 비쌌어요. 지금은 가격이 낮아진 거지. 이걸로 그래서 얼마 버셨다고 하셨죠? 이 제품 하나로는 1년에 1,000에서 2,000 정도 벌었죠. 1년에 2,000. 근데 그거 서 과장님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해외인 건데 저는 직구도 잘 안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어, 영어 못하고 뭐 네. 아무것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50대 여성분이에요. 근데 모험 콜센터 직원분이셨어요. 이 콜센터가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 보험회사도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오게 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저번 달에 수업 듣기 시작한 지 3개월이거든요. 이분도 1,000만 원 매출 찍었다고 해서 저한테 바로 옆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그분이 집이 멀어요. 오피스를 지금 얻어가지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같이 또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계속 주부셨어요. 그래서 뭔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가정주부로만 일을 하다가 구매대행으로 해가지고, 그분도 둘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50대 뭐 40대 가정주부 분들, 직구도 안 해보고 판매를 안 해보신 분들도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월부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는 월부에서 강의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거의 처음 봤거든요. 저희 월부가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 정도 열심히라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건 그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도 시작했으니까 된 네네, 거고, 네. 최근에 알아보니까 뭐 알리바바, 테무, 네. 이런 좀 중국의 그런 사이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구매대행 끝물이다, 이제 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듣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돈이 되나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끝물인지 아닌지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제 수강생들 중에 50명을 모집했습니다. 끝물인지 아닌지 내가 프로그램비도 대드리고 다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 해보자. 12월 6일 날 딱 시작했어요. 50명을 데리고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은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못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3주간 올리고 판매된 매출을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분들의 매출과 마진율을 제가 집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내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50명 중에 보세요. 3주간 잘 파신 분은 2,000 얼마죠? 2,800. 2,500. 2,500. 근데 그 주말반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부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병행하시면서 내가 프로그램 돌려서 한 3주 동안 네. 2,800을 벌었다고요? 2,800을 번 건 아니고 2,800 매출이고 네. 마진율 나왔잖아요. 네. 2,800에다 저 마진율을 해보시면 돼요. 마진율이 25%거든요. 네, 25%. 그러면은 2,800만 원 중에서 4분의 1은 내 거라는 그쵸. 거죠. 내가 3주 만에 700만 원을 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게 진짜 끝물인가? 도대체 얼마를 벌길 원하는 건가 이걸로. 여기서 이제 뭐 프로그램비 빼고 해도 몇백 남는 거예요. 저도 벌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이고 제품이 쌓이고 더 잘 될수록 이게 G마켓 옥션만 올린 거거든요. 네. 이제 쿠팡 올리기 시작하고 다른 마켓도 올리기 시작하면 매출이 우상향해서 제가 2달째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와, 근데 이게 지금 일단 23년 12월 따끈따끈한 그 기록이라는 거고요. 완전 따끈따끈한 저번 달 기록. 이거 집계 엊그제 했습니다. 엊그제.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이 벌리는 구조예요? 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맨날 사는 입장이거든요.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으로 수집하고요. 업로드만 많이 했어요. 수집 걸어놓으면은 빨리 수집 돼요. 부업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게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사람은 못해요. 끝물이라 생각하시면 이거 보시면 아 이거 끝물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저 이거는 진짜 거짓 없이 가져온 거니까. 제가 지금 저도 좀 시작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게 정말 진짜 온라인 판매가 좋은 건데 이렇게 재고도 없고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49,500원 정도가 들어요. 사업자 내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격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써서 뭐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프로그램비 대략 20-30만 원 정도 해요. 시작해볼 수 있는 돈이 40만 원.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시작해볼 수가 있죠. 이분들도 이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가슴정화 이런 거 파신 거예요? 상품수를 보세요. 이분도 뭐 파는지 몰라요. 그냥 수집 업로드. 근데 그 중에서 잘 팔린 제품 업그레이드. 서 과장님도 이런 식으로 파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팔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팔아서 제품 보는 돈이 생기면 이렇게 안 하고 한 제품씩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거를 마켓에 하나씩 잘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일으키는 방법을 쓰죠. 근데 그거는 마케팅 비용이 드는데 저렇게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마케팅 비용으로 써서 제품 하나하나씩 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장인 생활이랑 병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는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만두고 싶은 순간 없으셨어요? 진짜 신기한 게 돈이 벌리잖아요. 잠이 안 와요. 이 경험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는데 뭐 돈이 막 10,000원, 20,000원, 10만 원, 20만 원 벌리잖아요. 그러면 미쳐요. 돈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돈 벌어보신 분들이 경험하시는 건데 피곤하고 말고 없어요. 막 3시에 자면 5시에 눈이 떠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11시에 자도 8시에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돈에 벌리고 이제 뇌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2시에 자면 5시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떠지고 계속 그걸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평생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6개월 정도 딱 몰입되고 나와보면 돈이 벌려 있어요. 저 공감 가요. 왜냐면은 네.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막 방학 되면 너무 기뻐서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또 심리지 않을까. 서 과장님도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좀 책임감을 느끼던 차에 걱정거리가 사라진 거니까.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게 제 아들도 주말에 정말 안 깨어나도 제일 일찍 일어나거든요. 게임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면 거기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냥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진짜 하게 돼요. 그게 아마 돈이 벌리는 과정에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 그 경험을 해봐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지 않나. 처음 시드도 안 되고 재고도 없고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시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돈을 버니까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한테 하라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확신이 없어요. 이제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사는 동안 한번 팔아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씩 확신을 얻게 되는 건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시작을 완전 못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가슴장화 외에 더 팔리는 네. 거 더 없나요? 저는 이제 캠핑 쪽 카테고리를 많이 팔아서 겨울 쪽이면 텐트에도 팔리고 차량용 냉장고가 잘 팔리거든요. 약간 시기도 좀 타는 거네요. 제품을 찾을 때 시즌성 제품이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구매 대행은 어차피 내가 재고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즌성 제품도 편하게 팔 수가 있거든요. 일반 제품을 사입하는 사람들은 시즌성 제품을 많이 못해요. 시즌 내에 못 팔면 다음 연도까지 재고로 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판매를 해보시면은 각 계절별로 잘 파는 것들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지금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도와주시잖아요. 네. 실제로 서 과장님한테 배운 분만 지금 5,000분이 넘었고 네. 또 가볍게 시작했지만 1,000만 원 넘는 분도 100명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처음부터 기본 시드도 많고 좀 대단한 분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면 이 업을 시작을 안 해요, 우선.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부가가치 높은 걸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돈이 없고 절실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을 들이면 망하는 거 없이 그래도 얼마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드는 없고 특히 월부 부동산 투자했는데 지금 계속 이자 나가는데 뭔가 돈이 더 필요해. 근데 뭐 마땅히 할 건 없어.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모모 대표님인데 그분이 이제 갭 투자를 해놓으셨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전세금을 빼주기 어려우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죠. 3개월 만에 1,000만 원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00만 원만 번다 칠게요. 그럼 200만 원이 대출을 낼 수 있는 이자가 20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월부분들이 아실 거예요. 200만 원 현금이 생겼다는 건 못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그 돈이 생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레버리지 일으키면. 그래서 그분 되게 지금 기뻐하면서 더 그 다음 걸로 가고 있어요. 서 과장님께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도 있나요? 70대 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일반으로는 판매를 잘 못하셨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집하고 업로드까지는 하셨어요. 옆에 직원이 붙어서 이제 알려드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용돈벌이 그 70대 어머니분이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프로그램도 한 2달 무료 드렸거든요. 그분은 있죠. 얼마 정도 버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50에서 100 정도? 와, 사실 그러니까 저희 월부도 어쨌든 직장인분들이 돈 때문에 한숨 쉴 일 없게 좀 행복한 노후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 과장님 이번에 저희 월부에서도 강의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 강의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또 환불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정말 이제 시작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지금 서 과장님한테 배운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강의를 듣고 실행해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돈 버는 데 재미를 붙일까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오면 빨리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강의고 그 플러스 강의가 2개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월 200 정도 벌실 분들은 월 200반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재밌다. 나 이거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유명한 강의들을 듣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강의들을 집약해 놓은 강의가 월 1,000만 원 반 강의예요. 그래서 완전 모른다.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나 이제 막 진짜 판매도 하나도 모르고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선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200 반 강의를 들으면 되죠. 그게 너나위님이 계시니까 제가 정말 저렴하게 월부에서 강의를 찍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월부 분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강의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안에 어쨌든 서 과장님의 진짜 한 3년, 4년, 5년 전에 그분들이 다 지금 저희 듣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방이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에 전달드리고 싶은데 너나위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망하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부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막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망하는 부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망하는 거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램비가 20만 원,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 했다 칠게요. 아예 안 팔리면 1년도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망했다면 100만 원 잃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또 판매를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망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안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